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24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당신의 삶은 지금까지 당신이 해왔던 선택들의 결과다. 따라서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예전보다 더 나은 선택을 내려야 한다. 감스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 스마일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가 선택했던 모든 그런 순간순간들의 결과로서 지금 이렇게 아침 방송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저의 삶을 많이 바꾸고 싶어서 제가 항상 시도하고 도전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도전이 전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감스님들도 예전보다 더 나은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오늘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준비한 소식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다들 좀 이렇게까지 올라가나라는 그 상승론자들도 이견 좀 가파르네 갸우뚱하는 그런 상세이고요. 규제 무용론자들도 규제가 좀 나와야 하지 않냐라는 이런 상황이면서 또 저처럼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살고 있는 중개업자 사장님들도 지금은 매수를 갖다가 좀 자제하실 것을 그런 추천하는 상황입니다. 감사 스마일도 제가 오늘 오후 3시에 남순환 대표님하고 지금 뭐 사야 되나 지금 조금 좀 기다려야 되나 사는 게 맞을까 기다려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즘 부동산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제 밤에도 저에게 또 몇 분께서 그런 고민사항을 갖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 또한 저는 이따가 뭐 오후 3시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오늘 제가 먼저 결론을 좀 드리면 저는 지금 매수를 갖다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서울만 오르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서울을 지금 못 들어간다고 해서 영영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드시 또 기회가 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읽고 있는 책 오윤섭님의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 서울 아파트 마지막 폭등장에 올라타라 이 책을 보니까 2020년 2021년 그런 상황이 정말 대자비처럼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마찬가지로 2022년도 2023년도 작년까지만 해도 또 내려가는 시장을 또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향후 3년간 서울과 수도권의 그런 아파트 시장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조금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만약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서울이 아닌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서 아직 덜 오른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지역을 갖다가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 더 심각한 부동산 폭등 상황인데 대책은 1도 안 나오고 지금 현재 돈만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20억짜리 15억일 때도 안 사던 사람들이 25억 되니까 사러 다닌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철저하게 심리고 비트코인도 가격이 올라야지만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격이 내려가거나 보합으로 있으면 그 누구도 쳐다보지를 않고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현금 5억을 가지고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 현금 10억을 가지고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했던 분들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20억짜리가 15억일 때 10억짜리가 6억까지 떨어져 있을 때도 쳐다도 안 봤던 사람들이 다시 10억을 넘어가니까 15억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살아다니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다. 그래서 가장 사람의 심리를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곳이 이런 투자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번째로는 가격이 높다는 것 외엔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확신의 그런 그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것도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아직 새로운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어차피 못 사는 아파트들이 더 비싸지는 거라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는 상황이다.
감스님들 어떠신가요? 이 8가지의 제가 6번째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제가 뺐는데,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제 10년에서 20년 집권을 갖다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또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이번 부동산 폭등, 서울에 쏠림 현상을 갖다가 분명히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공급 대책이 나올 거라는 저만의 그런 내피셜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는 게 맞을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오후 3시에 그 해답을 감사스마일과 남선원 대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시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의 자산격차 현실이 지금 보면 상위 1% 가구가 순자산이 53억, 그 다음에 95% 가구는 순자산이 15억 미만인데, 여기에서 또 90%의 가구는 순자산이 10억 미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스님들은 순자산이 아마 10억 미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감사스마일도 10억 미만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부분의 대한민국이 지금 순자산 10억 미만, 거의 90%, 상위 1% 포함해가지고 상위 10%만 지금 10억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 보면서 씁쓸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벼락거지를 갖다가 좀 탈출할 수 있는, 벼락거지를 갖다가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저는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물론 월급으로, 사업으로, 그 다음에 임대소득으로 돈을 벌어가고 있겠지만, 자산을 갖다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투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GTX A 역세권 시대에 도래했고, 1단계와 2단계를 지금 거쳤고, 3단계, 4단계, 그 다음에 5단계, 완전 개통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GTX A 북부 구간, 서울역부터 운정중앙역 사이에 있는 이 중간에 연신내와 대곡 사이에 있는 창릉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까지 해서 지금 관심을 좀 가지시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특히 내년에 삼성역 무정차로 가게 되었을 때 그 파장 효과는 상당히 클 거고요. 저는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안에는 삼성역을 정차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GTX A 역세권, 나는 GTX A 역세권이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안 된다라고 하면 GTX A 역세권을 뭐 한 정거장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버스로 해서 두세 정거장 정도로 해가지고 1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을 갖다가 지금 관심 갖고 실제로 임장도 해보시고, 호객노노라든지 아실이라든지, 그리고 작년, 재작년, 그리고 전고점에 도달했을 때가 언제였고, 지금은 전고점에 몇 프로까지 도달했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본인들께서 GTX A 역세권 아파트를 꼭 소유하시기를 이야기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아직 뭐 동탄에서 끝났고 지제까지 아직 연결되지 않았는데, 평택 지제도 지금 보니까 지제역 더샵 센트럴 시티가 7억 9천입니다.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운정중앙과 대곡보다 더 지금 평택이 더 비싸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운정중앙역 역세권 아파트라든지 킨텍스라든지 대곡, 연신내에 지금 현재 GTX-A 2025년 6월 20일 기준으로 이렇다는 거지, 2026년 6월 20일 기준, 내년 6월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앞자리가 달라져 있을 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결코 존재하지 않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정답, 두 번째, 정답은 없어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정답이 아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밀. 지금 너와 나와만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언젠가는 이 비밀이 깨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알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공짜입니다. 감사스마일에게 제가 공짜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드리고 싶지만, 감사스마일이 공짜로 상담을 안 해드린 게 아닙니다. 공짜로 상담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실행에 옮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유료 강의, 유료 상담을 갖다 하고 또 유료 강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돈이 아까워서라도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코 존재하지 않는 이 세 가지 정답과 비밀, 이 공짜를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벼락거지 되지 않는 방법 7가지 이야기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부동산 자산 시장 흐름을 공부하라.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단순 뉴스 소비 말고 정책과 시장의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공급, 그 다음에 수요, 입지 가치, 금리와 유동성, 기본 원리부터 이해를 하시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든지 KB부동산, 호갱노노, 여러가지 아실 그런 플롭테크를 이용해가지고 나만의 그런 부동산, 나만의 서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제 공부 포함해가지고 부동산을 꾸준하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침 6시마다 보는 SBS 모닝벨, 이거를 갖다 25번에 사는 이 아침 뉴스를 꼭 시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스마일 유튜브도 꾸준하게 시청하시게 되면 제가 이 벼락거지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꾸준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금만 모으다가는 뒤처진다. 많은 분들이 적금하게 되고 예금하고, 물론 현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종잣돈을 모으는 건 좋은데 종잣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 시대와 자산 상승기에는 현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10년 전의 1억의 가치랑 지금의 1억의 가치가 다르듯이 앞으로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금리일수록 이제 앞으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더 내릴 거고요. 미국도 지금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금리일수록 빚을 잘 활용해서 일단 실물, 자산의 보유를 갖다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전세로 살면서 월세 피한다고 안심하지 말라. 전세가율도 하락이 되면서 전세 리스크가 확대 가능성이 되는데 반대로 지금은 월세보다 내 집 마련 전략이 유리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세 사는 것보다 월세 사는 게 더 낫고, 월세 사는 것보다는 은행에 이자를 주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번째로 내 집 마련은 타이밍입니다. 기다린다고 꼭 가격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유망입지는 더 떨어지면 사겠다는 생각이 더 팽배하게 되는데 대부분 실행력 부족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철저하게 심리가 많이 좌우하게 되고, 지금 시기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패닉바잉 시기인데, 제가 2024년도, 2023년도, 그리고 올 초에 어떤 이야기를 드렸는지 감스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6월달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집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서울의 집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매도인들이 호가를 올려버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이 패닉바잉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만이 꼭 기회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오늘 오후 3시에 더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래의 유망 입지를 선점하라. GTX-A라든지 3기 신도시라든지 또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일자리가 들어가는 지역, 학군과 상업시설 개발 예정지에 좀 주목해야 되는데, 저는 이 학군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학군도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군 개념이 많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고, 지금은 AI 시대다 보니까 AI를 갖다가 어떻게 더 활용을 갖다 잘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을 그런 미래 유망 입지를 서울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고양시 중에서도 서북부, 덕양구 같은 경우에 삼성벨트, 창릉천 벨트에 지금 준신축 이내 10년 이내 아파트가 많은 삼성, 원흥, 기축, 향동, 덕은 이 5개, 그리고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창릉천 벨트로 묶여질 마곡과 용산의 삼각벨트가 될 이 창릉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관심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과 맞붙어 있는 곳 중에서 아직 덜 오른 곳, 특히 GTX-A 역세권 지금 관심 가져야 할 때입니다. 만약에 나는 여기가 나의 그런 직주 근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잠실이라든지 강남을 갖다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다산과 구리, 별내, 하남도 좋은 대안이고, 특히 최근에 또 광명에 입주가 많다 보니까 광명의 아파트 가격이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경기도 F4 포함해가지고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하남, 다산, 그 다음에 구리, 별내, 의정부,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 그 다음에 킨텍스, 그리고 운정신도시, 검단,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지금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섯 번째로는 무리하지는 않되 너무 보수적이지도 말 것.
이거는 뭐냐면 실수요자는 대출을 활용해서 장기적 자산 축적이 가능한 수준에서 진입을 해야 되고 내 형편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 포함해가지고 또 갈아타기라든지 또 여러가지로 부동산의 이런 승자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이제 맞벌이신 20, 30대 분들은 올 상반기가 정말 내 집 마련의 그런 적극적인 그런 타이밍이어서 많은 분들이 매수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맞벌이긴 하지만 내 자금이라든지 내 여력이 안 되면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어찌됐든 간에 무리하지는 않되 너무 보수적이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이제 대출을 갖다가 하고 싶어서 대출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남편, 그러나 보수적으로 일단 우리가 돈을 모아서 조금 늦게 하자라고 하는 아내,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이제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감사스마일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가 내 집 마련에 대해서만큼은 의견이 맞아야 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 지금이 아닌 다음 기회로 넘기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남편이든 아내든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을 갖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속적인 정보력 확보입니다. 부동산 커뮤니티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가 유튜브라든지 부동산 서적 보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단톡방이라든지 카페, 또 감사스마일 직접 운영하는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 등을 통해서 정보 교류를 해서 필수적으로 서로 나누면서, 특히 감사스마일 TV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감사스마일 TV를 구독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아침 시간에 이런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런 인사이트가 없다고 하면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라는 부동산 카페, 네이버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또 저의 또 스텝이라든지 저의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많은 또 능력자분들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실 거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감사스마일이 제가 새롭게 원흥역의 클래시아 퍼스트로 오면서 이제 부동산 카페도 재정비하면서 앞으로 감사스마일이 유튜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특히 아파트 이 시장에 대해서 수도권 또 핵심 입지라든지 또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고양시가 앞으로 또 좋아지는 여러가지 또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테니까 감스님들만이라도 함께 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내 집 가고파님께서 올댓고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킨텍스, 덕은, 지축, 향동, 삼성, 원흥 등 그리고 나머지 구축들도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20년도 시세로 원복한다. 연말에 남 좋은 일 시켰다고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몇 달만 참고 기다리세요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KBS도 MBN도 집값 불장 너무 웃기죠. 지난달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전 매스컴에서 이렇게 공급 절벽 아시아의 집값 대폭발한다. 지금 놓치면 영영 못 산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고 난 후에 난리난 집주인들 돌변했다. 이렇게 또 언론에서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내 집 마련을 갖다 늦추고 내년에 내후년에 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조차도 지금 내 집 마련을 좀 서두르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서울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서울을 넘어서서 경기도까지 그런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렸던 이 벼락거지가 되지 않는 방법이 7가지, 물론 이 7가지 말고 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7가지만이라도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적어놓고 하나하나씩 실천해 간다고 하면 벼락거지를 갖다가 피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머릿속으로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작게라도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거듭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사는 게 맞을까 기다려야 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또 어떤 입지의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즘 부동산 고민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저에게 오늘 라이브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다 질문에 답해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또 고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오늘 오후 3시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